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쭈압 정영주 증. 돈이 필요하지만 일하는 건 싫어. 1999년도 26살에 생애 첫 취직을 했습니다. 54만원의 첫 월급으로 시작해서 다음 해부터 8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15만원을 내고 관리비와 식비, 통신료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으로도 50만원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나름 공기업에 취직했는데 월급은 생활비로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끼면서 모은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신입사원들이 그러듯 회사를 위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결국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의 성과를 계량하기 힘든 직장이었기 때문에 윗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승진이나 근무평가에 유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마치 낙오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중에도 꾸준히 투자하며 돈을 조금씩 불려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산이 늘어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어느덧 월 10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게 되었고 계산해보니 이제는 주식 배당금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오는 정년까지 보장된 좋은 직장이었지만 인생의 남은 시간은 멋진 많은 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2023년 9월 드디어 미련 없이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안전한 부의 서행차선, 배당주 투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주식 투자도 처음에 좋은 습관과 자세를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 자산이 적을수록 배당주의 비교적 낮은 수익률로는 만족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투자금이 적은 초반에는 고위험주나 기술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기 투자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비현실적인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잡으면 위험한 매매를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뉴스나 소문에 등장한 수익률 수백 %의 인기 종목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높이만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과연 몇 %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해야 할까요?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의 1차선, 금리. 2024년 한국의 상반기 기준금리는 3.5%를 유지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3% 후반에서 4% 초반입니다. 고금리 시기임에도 이 정도 예금 금리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5% 배당주들도 흔한데 목표 수익률 4%로 자금을 굴리기엔 인플레이션이 무섭습니다. 만약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간다면 평균 수익률 5%대인 배당주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예금금리, 채권금리 등 금리를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보유한 현금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 2차선, 국민연금과 물가 상승률. 우선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의 운영 성과를 보겠습니다. 10년간 10%를 넘긴 해는 2019년, 2021년, 2023년이고 2020년에 9.7%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 내외였습니다. 2018년, 2022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기록했습니다. 과연 당신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투자의 목적은 결국 보유한 현금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0%인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은퇴자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6년 후 5억 3천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10%에 달하는 물가 상승이 오래 이어지긴 힘들겠지만 투자할 때는 최소한 그의 물가 상승률 이상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코스피의 상승률에 배당 수익률을 더해 연평균 8% 정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8%라는 기준은 많은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배당주 장기 투자는 부의 추월 차선이 아닙니다. 10배, 100배 성장주는 한 번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남은 투자 생애 동안 깡통 계좌라는 슬픈 일을 겪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주 장기 투자는 안전한 부의 서행 차선입니다. 월 1,000만 원을 위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리고 노후 은퇴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시는 전형적인 질문이지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5% 배당주를 산다면 20억 원이, 7% 배당주를 산다면 17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으로 먹고 살아도 충분하겠는데요. 배당금부터 말하면 노후를 위해 월 배당금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작성한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가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는 300만 원 선입니다. 금융주에 너무 많이 몰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부실채권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집중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배당률이 낮더라도 다른 섹터로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찮을 텐데요. 배당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근로소득세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율이 높다고 고연봉을 피하지 않는 것처럼 배당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배당락 여파가 큰 국내 배당주보단 미국의 배당주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JPI 및 리얼티인컴 그리고 SCH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CHD의 부족한 배당률과 JPI의 커버드콜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실 분이라면 개별 종목보다는 위 ETF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에서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배당주 투자 전략, 배당 투자자만의 리밸런싱과 매매 전략, 배당 투자자들의 공포,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수기 등 평생 월 1,000만 원씩 받아내는 배당주 입장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